저는 30대의 흔하디 흔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삼수까지 하고 뒤늦게 대학에 가서 군대 다녀오고 다시 복학해 졸업하느라 30이 다 되어서 졸업을 했어요. 다른 신입들보다 나이도 많고 이렇다 할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 있는 동안 더 성실하게 일하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규모가 적지 않은 곳이라 부서마다 일을 배우러 오는 인턴들이 있었거든요. 그 인턴들이 잔심부름이나 자질구레한 일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저는 스스로 나섰습니다. 회의실을 잡고 회의할 문서들을 복사해서 세팅해 놓고 아침 출근 때, 점심 식사 이후 커피 심부름도 사비로 감당했고요. 늘 남들보다 일찍 나가서 제 자리뿐 아니라 상사들 자리까지 말끔하게 청소해 놓곤 했었죠. 딱히 부족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 입사를 해서 눈치가 보이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어요. 어떠한 특례 없이 정정당당하게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 많은 저를 남들이 불편해할까봐 아무래도 같은 나이의 또래들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질 테니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자는 주의였을 뿐이죠. 현석 씨 없으면 우리 회사 어떻게 해? 이거 봐, 커피관을 딱 맞췄어. 이거는 기계도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 역시 현석 씨. 거기 인턴들, 여기 스테플러 찝는 기술 봤어? 딱 45도 각도로 기계처럼 찍었잖아. 이렇게 찍어야 종이도 술술 잘 넘어가고 회의도 술술 잘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하나하나 현석 씨 하는 거 보고 배우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된다. 현석아, 너는 절대 월차 쓰지 마라. 너 없으면 아침에 잠 깰 커피 사다 줄 사람도 없고 점심시간에 뭐 먹을지 정하다가 시간만 나가. 알겠지? 절대 안 돼. 저는 이런 말들이 모두 저를 향한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업무적으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거나 엄청난 속도로 일을 처리하고 성과를 내는 것만큼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회사 생활의 일부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회사 생활, 사회생활만큼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칭찬은 많이 받았지만 업무적인 성과는 너무나도 미비했어요. 사실 잡일을 너무 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회의를 준비하고 정리해봤자 회의 시간에는 심부름을 다니느라 끝까지 참석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지 늘 엿듣고 눈치로 파악해서 따라가야 했죠. 그래서 저는 회의를 준비하며 복사를 하고 스테이플러를 찍을 때 자료를 공부하고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모두들 퇴근하고 나면 저의 본격적인 업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다른 사람들만큼 아이디어도 내고 프로젝트도 이끌고 언젠가는 저도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주류 회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되는 쯤이 가장 바빴습니다. 출시하자마자 판매량이 잘 찍혀야 그 브랜드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이 출시되기 직전, 그리고 출시된 후 한 달간 우리 마케팅부는 총공세를 펼치곤 했었죠. 우리 브랜드를 주로 이용할 만한 소비층을 파악해 마케팅 포인트도 잡고 효과적인 홍보 방식도 선택하고,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는 그맘때쯤이면 늘 릴레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이상하게 보고 혼자 술 먹는 건
늙은 아저씨들이나 하는 처량한 문화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혼술 혼밥이라고 해서 혼자서 하는 걸 즐겨요. 그리고 혼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그런 순간들을 다 기록해서 어딘가에 올리죠.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혼자 집에서 술을 먹는 솔로들을 위한 혼자 차려 먹는 술상은 어떨까요? 야식이나 밀키트 업체랑 콜라보를 해서 저희 주류와 세트 상품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쁜 배경, 예쁜 소품을 곁에 두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술의 전용잔을 만들어서 사은품으로 함께 팔면 어떨까요?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촌스러운 술잔 말고 위스키나 칵테일 잔처럼 예쁜 잔으로요. 보통 1+1 기획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2+1은 어떠세요?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족처럼 친하지 않은 이상 단둘이 만나는 걸 어색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모여 술 한잔을 할 때면 여럿이 모이게 되는데, 그게 또 홀수보다는 짝수가 안정감 있어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긴 홀수는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구석이 있지. 그래서 제가 요 몇 달 동안 핫하다는 동네를 좀 관찰해봤는데, 평균적으로 4명으로 짝지어진 모임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로 시작해서 마지막 차는 꼭 편의점 앞 파라솔이나 한강 같은 간편하고 운치 있는 곳으로 가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제품을 2+1 기획으로 팔면 자연스럽게 2세트 이상을 사게 되는 거예요. 한 세트에 3개니 한 세트만 사면 모자라고, 2세트를 사면 누군 2개 마시고 누군 1개를 마시게 되죠. 근데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옆 사람이 뭔가 먹으면 나도 먹고 싶은 그런 거. 그런 심리들이 모여서 추가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구나. 현석 씨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또 다른 사람은 없어? 요즘 고깃집에 소맥잔이라고 따로 나오는 거 아세요? 잔을 보면 눈금으로 소주는 여기까지, 맥주는 여기까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소맥을 즐겨 마신다는 증거 같은데, 모든 술이나 비율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맥주에 각 브랜드의 소주별로 황금 비율 소맥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 퍼뜨려 어떤 소주에 섞어 마시든 마시는 맥주라는 프레임을 이끌어내는 거죠. 어때요? 저는 이거 완전 될 것 같은데. 저는 회의 시간에는 늘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저의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밤새 연구하고 발품 팔아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반응은 늘 한결같았어요. 아유, 현석 씨 생각 많이 해왔네. 알았으니까 우리 커피 좀 리필해다 줄래? 카페인이 부족해서 그런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 그럼 나는 샌드위치 좀 부탁해도 될까?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을 걸렀더니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돼. 부탁할게요, 현석 씨. 아무도 저의 발표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아이디어가 별론가 보다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좌절하지 말아야지.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아야지. 그런데 제 아이디어가 그렇게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제가 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기획들이
최종 선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 기분이 날아갈 듯이 기뻤지만 최종적으로 게시된 보고서를 보면 늘 실망하기 일쑤였어요. 그 보고서, 프로젝트 안에 늘 제 이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자는 선배, 같은 팀 착출자는 저를 제외한 동료나 선배들, 늘 제 이름이 약속한 듯이 빠져 있었죠.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건데, 내 생각인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어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도 그 회의실에 있던 몇 명은 알겠지. 이게 내 생각이고 나의 기획이라는 걸. 그럼 그 사람들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와 내 능력을. 그래서 저는 딱히 따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현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벅차기만 했어요.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저는 주류 회사에서 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는 신제품이 출시될 때면 마치 영업팀처럼 외근을 나가곤 했죠. 그것도 모든 업무가 끝나고 난 뒤 저녁 시간에요. 만약 신제품 출시보다 마케팅 방향이 늦게 정해지기라도 하면 마트로 식당으로 직접 영업을 뛰러 다녀야 했어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파는 맥주 입구에 땅콩 달려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거 다 저희가 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민 가방처럼 큰 가방에 사은품을 한가득 넣어 마트를 순회했습니다. 출고될 때 포함시키지 못한 그런 자잘한 사은품들은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 하나하나 제품에 붙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제품 출시 때는 회사 안만큼 밖에서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땅콩, 병따개, 아니면 행주 같은 증정 사은품을 부착하거나 이벤트 업체들과 조인해서 식당을 돌아다니며 시음 이벤트, 평가 리서치도 해야 했죠. 그렇게 1차로 마트, 2차로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를 돌다 보면 하루 업무가 새벽에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저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남은 사은품들이나 리서치 자료들을 회사에 다시 가져다 놓고 퇴근했거든요.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제부터 늘 제가 하던 일이라 저도 다른 사람들도 익숙해졌을 뿐이죠. 그럴 때면 저는 출출해진 속도 달래고 허해진 마음도 달래러 회사 앞에 있는 포장마차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쑥갓을 팍팍 넣어주는 포장마차 이모님의 우동은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왔어? 오늘도 퇴근이 늦었네. 밥은 먹었고? 이모, 장사 잘 돼요? 먹었는데도 출출하네요. 너무 허겁지겁 먹었나 봐요. 우동 하나랑 소주 하나 주세요. 아니, 술 파는 회사 다니면서 왜 소주를 맨날 사 먹어? 그 회사에 소주는 없나? 이모가 주는 소주가 맛있어서요. 술은 그래도 여기서 사서 뜨끈한 우동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죠. 근데 왜 맨날 동료도 없이 혼자 와? 아니 뭐 동료랑 마시면 그게 휴식인가요? 일의 연장이지. 저는 그냥 이모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잔하는 게 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무식하게 열심히만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내가 배운 건 없어도 너보다 오래 살아서 그건 안다. 내 말 명심해 아주, 알겠어? 예, 이모. 오늘 우동이 더 맛있네. 이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나? 에이그, 저 헛똑똑이.
저래가지고 성공할래나 몰라. 늘 투박하게 말씀하시는 이모였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를 챙겨주시는 분은 이모 하나뿐이었어요. 늘 고작 우동 한 그릇, 소주 한 병밖에 안 시키는데도 계란 후라이며 소세지 반찬을 늘 서비스로 듬뿍 담아주시곤 했죠. 어떨 때는 우동에 면을 얼마나 넣어주셨는지 가져오시다가 국물이 다 넘쳐 흐르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외근을 마치고 또 새벽에 회사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금요일인데다가 술집이 많은 번화가라 사람은 많고 택시는 도통 잡히지가 않았죠. 혼자 짐을 들고 낑낑대며 한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박스에 짐이 쌓여 앞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천근만근 옮기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짐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면 허리가 정말 끊어질 것 같고 이리저리 얼굴을 빼꼼거리며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는데 자세히 보니 차 한 대가 멀리서부터 비틀비틀하며 과속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양옆으로 피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뭐야, 음주운전인가? 차에서 틀어놓은 노랫소리가 어찌나 큰지 제가 있는 곳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는 상황을 알아채고 차를 피하려 했습니다. 차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곧 있으면 제가 있는 곳까지 다다를 것 같았죠. 뒷걸음질을 쳐 멀리 떨어지려는데 순간 저는 방지턱에 뒷발이 걸려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그대로 저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 버렸죠. 곧이어 기둥인지 전봇대인지 차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도 들렸고요.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저는 오른쪽 다리 전체에 깁스를 한 채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뼈가 4군데나 부러졌어요. 특히 발목 쪽은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진짜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회복하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다시 걸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럼요. 걸을 수는 있을 겁니다. 걸을 수는 있는데 아마도 전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조심히 천천히 걷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저 근데 그 사람은 잡았나요? 누구요? 사고 낸 사람이요. 운전자. 제가 그때 기억이 확실하진 않지만 술 마신 것 같았는데. 잡은 것 같던데. 그 얘기는 아마 담당 경찰관분이 오셔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제가 깨어났다고 연락드리라고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쉬고 계세요. 뭐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간호사분이 저의 상태를 추가로 살펴주셨어요. 근데 환자분, 혹시 보호자분은 따로 안 계실까요? 네, 왜요? 아니, 아무래도 다리를 다치신 거라 간병해 주실 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가족이 없어서. 그러면
저희 병원 자주 오시는 간병인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연락처라도 좀 알려드릴까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얼마 후 경찰이 와서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 예상대로 그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해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면허였던 거죠.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라 보험도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운전자가 자의로 보상을 해주면 몰라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왜요? 아니, 보상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벌 받을 것 때문에 변호할 사람들만 꾸려서 살 길만 찾고 있더라고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소지품 수거하다 보니 회사 문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건가요? 네? 아이, 뭐 그런 셈이긴 한데. 그러면 회사의 산업재해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운전자 쪽에서 보상금 받아내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완쾌하시고요. 또 알려드릴 것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명함도 두고 갈게요. 경찰의 얘기를 듣고 저는 곧바로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일단 당장 출근을 할 수 없으니까 사고 소식부터 알려야 했죠. 아이고, 일을 어째. 현석 씨, 많이 다쳤어? 아니, 괜찮습니다. 일단 회사 걱정은 말고 내가 병가 처리해 놓을 테니까 좀 쉬어. 근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일주일이면 되나? 네? 일주일이요? 아, 제가 오른쪽 다리뼈가 4군데나 부러져서요.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뭐? 몇 달? 아니 조심 좀 하지. 그러면 월차로는 안 되는 거잖아. 아예 휴직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제가 산재 상담하려면 어느 부서로 연락해야 될까요? 뭘 상담한다고? 산재? 무슨 산재? 아니, 제가 일을 하다가 다친 거니까 혹시 어느 정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산재 상담도 하고 병가 휴직 신청도 하려고요. 현석 씨, 아직 마취가 안 깼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턱 모르겠네. 네? 아니, 생각을 해봐. 현석 씨 부서가 어디야? 우리 마케팅부야. 근데 길거리에서 사고 당한 걸 산재 처리한다고? 현석 씨, 누가 현석 씨한테 밖에 나가서 영업 뛰라고 했어? 나가라고 등 떠민 사람도 없고 눈치 준 사람도 없어. 현석 씨가 그냥 자의로 자기 욕심에 실적 올리려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산재야? 개인의 욕심이고 판단인데. 안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부서 사람들 다 신제품 출시되면. 허허, 이 사람 진짜 사람 잡겠네. 누가 들으면 내가 시킨 줄 알겠어 이거.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입만 뻥끗하기만 해.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았어? 부장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부장님의 반응을 들으니 허탈하더라고요. 몸 바쳐 마음 바쳐 일한 회사고 상사인데
회사를 위해 일하다 다친 사람한테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다니.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자기 반성을 해보려 했어요. 산재 신청을 하려는 생각이 잘못된 건가? 그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인가? 내가 출근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그만큼 피해 보실 텐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어느새 저는 부당한 상황에서도 남 탓을 하는 것보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며칠 후 부장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부장님은 회사에 잘 얘기해서 돈을 좀 지원받기로 했다고 지금까지 실적에 따른 포상금 형식으로 수술비 정도는 보태주겠다고 하셨죠. 대신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수술비라도 지원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억울해서라도 회사를 상대로 끝까지 가겠다고 버텨야 했을까요? 저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모아놓은 돈 한 푼 없고 기댈 가족도 없는 제게 당장 필요한 건 수술비였거든요. 회사에서 수술비를 지원받아도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를 입원비와 월세까지 제가 넘어야 할 산은 끝이 없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저는 간병인도 없이 3개월을 버텼습니다. 저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고생하셨어요. 다리가 불편한 저 때문에 하루 3번 식사도 옮겨주셔야 했고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큰 소리라도 나면 달려와 괜찮냐고 문을 두드리시는 듯 늘 저를 신경 써야 했거든요. 죄송한 마음은 가득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회사에서 휴직 처리가 되어 여윳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원래 지병이 있었던 걸로 해서 1년 병가 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가 휴직을 받으면 월급으로 임금의 40%밖에 받지 못해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입원비에 월세까지 겨우겨우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3개월이 지나갈 때쯤 의사 선생님께 퇴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통원하면서 치료를 이어나가겠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몇 달 더 있으면서 재활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재활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거듭하고 나서야 겨우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동안 회사에서는 누구도 병문안을 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휴직기간 9개월 동안 재활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걸으며 스스로 재활 훈련을 하면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1년째 되는 날 드디어 다시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되었죠. 회사에 간다고 생각하니 벅차더라고요. 아직 걷는 것도 어색하고 뛰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였지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는데 회사의 분위기는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아주 냉랭했어요. 왜 이러지? 잘 있었어? 못 가봐서 미안해. 이 정도는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회사 사람들은 저를 쭉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저는 다시 회의 준비, 커피 심부름을 도맡아 해야 했죠. 제 밑으로 인턴에 신입사원들이 새로 들어왔는데도 말이에요. 회의 시간에는 역시나 제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틱틱거렸습니다. 그게... 왜?
현석 씨 아이디어 있어? 얘기해 볼래? 그게 아니라 커피 사왔다고요. 커피를 이제 사온 거야? 예전에는 빠릿빠릿하기라도 하더니 이제 느려 터져가지고 완전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네. 아이디어는 무슨 1년이나 쉬었는데 감 다 잃었겠지. 원래 감이 좋던 편도 아니었잖아. 잡일이나 할 줄 알았지. 근데 이제 그거마저 못하게 되었으니 아휴. 그들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위로를 받으러 갔던 곳은 역시 회사 포장마차였습니다. 이모는 제가 회사에 돌아온 그날부터 저를 반겨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았던 못까지 전부 다요. 아유, 현서가 이게 얼마만이야. 언제 오나 눈이 아주 빠지는 줄 알았네. 우와, 이모, 저 기다리셨어요? 아니, 그럼 우리 단골 VIP 손님인데 내가 안 기다려? 그래, 괜찮아. 다친 건 좀 어때? 저 다친 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앤데 한동안 통 안 오길래 무슨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휴직했다고 하던데 이제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아유, 아직 좀 불편해 보이는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럼요, 괜찮아요. 우동 주세요. 오늘은 우동 말고 이거 먹어. 이모는 곰탕을 내오셨어요. 웬 곰탕? 이모, 이제 곰탕도 팔아요? 포장마차예요? 아니, 진작 좀 해주고 싶었는데 집이 어딘 줄 알아야 갖다 주지. 현석이 네 동료 중에도 너희 집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1년 되기만 기다렸다가 어제 했는데 오늘에야 오네. 그래도 더 안 늦어서 다행이다. 저기 한솥 해놨으니까 이따 택시 불러서 가져가. 아님 내가 데려다 주고. 뼈 붙는 데는 곰탕이 최고인 거 알지? 이모, 장사는요? 장사 하루 접지 뭐. 이게 뭐 별거야? 우리 단골 VIP 손님이 돌아왔는데. 이모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셔? 그래봤자 나는 우동 한 그릇에 소주 하나밖에 안 먹는 사람인데. 내가 네 마음 씀씀이 얼마나 이쁜지 그거 여태 모르는 줄 알았어? 못 배웠어도 나도 아는 건 다 아는 사람이야. 제가 회사에서 일이 늦게 끝나면 가끔 포장마차가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리곤 했었는데 어떨 때는 이모가 피곤했는지 포장마차를 대충 정리하고 들어가신 날이 있더라고요. 바람에 천막이 휘날리고 있을 때도 있었고 의자들이 나뒹굴고 있을 때도 어떤 날은 비가 와서 테이블이며 의자가 다 젖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이거 다 닦아내려면 이모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저는 천막도 가지런히 접어두고 의자 테이블도 나무 밑으로 옮겨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이모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나인 걸 알고 계셨나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의 일에 신경 쓴다고. 너 같은 사람이 너 말고 또 있는 줄 알아? 이건 웰컴 서비스야. 앞으로 1년간은 우리 집 와서 공짜로 먹어. 너 없으니까 나도 아주 심심하더라. 이모 덕분에 저는 집에는 늘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다음날 아침 바로 지옥이 다시 시작되었죠. 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여기저기 심부름을 다녀야 했고 그마저도 못하겠다 말하면 더 구박덩어리가 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도 퇴근 후 이모네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천막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회사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현석 씨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게 대단한 거야? 눈치 없는 거지. 아니, 나 같음 그 정도로 눈치 줬으면 알아서 그만둔다. 1년 동안 휴직계 내서 꽁으로 월급 타먹은 것도 모자라서 여길 다시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아니,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거 알지? 이제 외근 나갈 때 현석 씨 데리고 가지 말라고 비공식으로 오더 내려왔잖아. 아, 그거 다리 불편해서? 아니, 그때 사고 났다고 산재 신청한다고 난리 쳤다며. 근데 산재 인원 나오면 회사 평가 엄청 떨어지는 거 알지? 보험료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우리는 마케팅 팀인데 밤에 식당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다가 사고 났다고 보고라도 올라가 봐. 와, 부장님 아주 난리 날걸. 그래서 미운털 박힌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그러지 말란 법 없다고 절대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대. 아닌데, 사람들 술 마시는데 절뚝거리면서 돌아다니면 술맛 나겠냐고. 공짜로 줘도 안 먹겠다고 데리고 나가지 말라던데. 난 부장님이랑 골프 치러 갔다가 직접 들었어. 너 부장님이랑 골프도 나가? 많이 들었냐? 느는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져드려야 되는데. 너 몰라? 우리 부장님이랑 골프 자주 치는 사람이 승진 1순위인 거. 그 골프 비용도 다 내가 내잖아. 그렇다며? 아유, 그럼 현석 씨는 어차피 아웃이네. 그 다리로 골프 치겠냐? 아야, 남자들이 뭐 이렇게 수다스러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다가 시끄러워서 다 나가겠다. 음식 나왔으니까 얼른 드시고 가셔. 어여. 밖에 숨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모가 동료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저는 그곳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져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모가 나와 절 붙잡으시더라고요. 어딜 가? 왜 나가? 네가 왜 피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저것들인데. 피하지 마. 들어와 얼른. 아니요, 이모. 저 그냥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내일 다시 오려고요. 많이 파세요. 내일 봐요, 이모. 저는 집에 와서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몸이 온전할 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 몸으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게 어디 쉽겠어요.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일을 도맡아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이디어를 뺏겼을 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뭐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예쁨 받기를 원하지 말고 인정받고 내 권리를 찾길 원했어야 하는 건데 결국 저는 제 성격대로 제가 선택한 방식이 잘못됐다고 저를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다른 데 가면 나도 인정받고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보자. 새롭게 새로운 곳에서.
다음날 저는 커피도 사지 않고 빈손으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회사에 가서 청소도 하지 않고 모든 자리를 지나쳐 부장님 자리로 갔죠. 부장님의 책상 위에 사직서만 내놓고 나왔습니다. 나름 강단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오면서도 못내 미련이 남더라고요. 이따 출근해서 부장님이 이 사직서를 보시고 나를 말리진 않으실까? 상처받았냐?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으실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후로 일주일이 넘게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역시 미련은 그냥 미련한 미련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생활을 하며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30대 중반인지라 경력을 살리지 않으면 아예 자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마케팅, 영업부서, 두루두루 이력서를 써봤는데 줄줄이 서류에서 낙방. 혹시 제 이력서에 남아있는 병가 휴직이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았나 신경도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런저런 이력이나 리스크를 숨기려고 신입으로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대리기사나 배달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한다던데 저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했어요.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마음은 계속 조급해졌죠. 마음이 답답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걷다 보면 이모네 포장마차가 눈앞에 보였죠. 제가 그쪽으로 걸은 건지 걷다 보니 그쪽이 나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퇴근 시간을 지나 회사 사람들이 없을 만한 시간. 그때 찾아가면 이모는 언제나 그렇듯 저를 반겨주셨죠. 요즘 다리는 좀 어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잘 먹고 있죠. 아야, 내가 아주 너 때문에 포장마차 접고 식당을 할까 고민 중이야. 식당이요? 왜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너 밥 해 먹일 수 있잖아. 분명히 굶고 다닐 텐데. 그래가지고 언제 건강 그거 다 되찾겠어? 아닌데, 진짜 잘 먹고 다니는데. 취업 준비는 잘 돼가? 면접은 좀 받고? 아니요, 너는 족족 떨어지네요. 이러다가 진짜 백수로 인생 막 내리겠어요. 저 그냥 이모네 포장마차에서 알바하면 안 돼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알바생이야. 그리고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나 길거리에서 음식장만 하고 사는 거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던 네가 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모의 그런 진심 어린 응원이 무색하게 제 일이 드라마처럼 잘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달 저는 백수로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우동 국물에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이모가 앞치마를 벗고 제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나도 한 잔 줘봐. 이모가 웬일? 이모 술 잘 안 하시면서. 그냥 네가 그렇게 기운 빠져있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운이 다 빠지네. 이모와 저는 한동안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어느새 소주를 2병이나 비웠더라고요. 이모는 마지막 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제게 쪽지 하나를 내미셨어요.
여기 전화 한번 해볼래? 여기가 어딘데요? 우리 아들내미 번호인데 무슨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한대. 그동안은 자리도 못 잡고 빌빌거리고 있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요즘 장사가 꽤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름 없는 회사라 네가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뭐 그런 거 가릴 처진가요? 근데 뭐 제가 도움이 되겠어요. 이제 막 회사 잘 되는 시점이면 더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해야지. 제가 괜히 민폐가 되면 어쩌려고요. 아니야. 내가 아는 대로 설명했는데 은근히 너 하던 일이랑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그니까 한번 연락해봐. 저는 다음날 오후 용기네 이모님의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모님이 연락처 알려주셔서 연락드렸는데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연락처는 받았는데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되는 상황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요? 마침 제가 오늘 미팅이 하나 있어서 밖에 일이 있는데 편하신 곳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리로 갈게요. 저는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모님의 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모님의 아들, 아니 사장님한테 들어보니 온라인 쇼핑몰에서 밀키트를 파는 업체였더라고요. 제가 혼자 산 지 오래됐는데도 밥 해먹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당을 차려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식당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저도 혼자 사는데 집에서 밥 해먹은 적은 5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렇다고 혼자 먹으면서 식당까지 가서 먹지도 않고.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밥을 다 어떻게 때웠나 모르겠네요. 그쵸. 저는 처음에는 제가 남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남녀할 거 없이 다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집을 한번 뒤져봤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게 종류별로 있는 라면, 햇반, 전투식량. 그거 아시죠? 군대에서 먹는 거 뜨거운 물 부어서 그걸 쭉 늘어놓고 보는데 이걸 다 먹기 좋게 합쳐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의점 도시락처럼요. 근데 또 편의점 도시락은 차갑고 데우면 질겨지고 괜히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쇼핑몰 홈페이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휴대전화를 열어 사장님의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를 열어주셨어요. 맛깔스럽게 생긴 음식들도 많은데 뭔가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다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타겟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분류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배고플 때 메뉴판 보다가 메뉴가 너무 많으면 결정은 못하고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좋겠네요. 그리고 랜덤 정기 배송 할인 이런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마다 랜덤 메뉴를 배달해 주는 거죠. 우유 배달처럼. 근데 매번 다른 조합으로.
그것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인터넷 보시고 생일이나 집들이 할 땐 이런 제품 많이 이용하니까 대식구 카테고리도 있으면 어때요? 찜이나 탕 같은 종류랑 홈파티 음식들로요. 그 다음에 술안주 코너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와, 진짜 기대 이상인데요. 완전 아이디어 뱅크시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줄줄줄 쏟아져 나와요? 아, 제가 전에 주류 회사를 다녔었는데 타겟층마다 접근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다른 식품이나 업체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나 조사를 좀 많이 해놨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적임자를 소개해 주셨네. 아니에요. 그냥 다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더 얘기할 거 없이 저랑 같이 일해보시죠. 사장님의 제안이 너무 감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보상도 못 받으셨다고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근데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이라 영업 다닐 일도 없고 일도 재택근무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하시는 겁니다. 사장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직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 회사의 대표로서 장애를 가진 직원을 그것도 경력직으로 뽑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과 결단력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봉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감사했지만 무엇보다 너무 오랜만에 칭찬이라는 걸 받아보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헛산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제가 좀 대단한 인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아이디어도 넘치고 열정도 많은 분이신데요. 제가 횡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다가도 문득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적어두고 연락하고 무슨 일을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도 많았어요. 일단 홈페이지 분류를 개편하고 나서 쇼핑몰 가입자 수도 매출도 훨씬 늘어났고요. 함께 곁들여 먹으면 좋은 디저트 업체, 식기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계약도 성사시켰죠. 그뿐 아니라 직접 요리를 해먹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레시피 동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하고 그게 인기를 끌면서 부가 수익과 광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현석 씨가 우리 회사 오고 나서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 거봐,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다고 했지? 현석이 덕분에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사람 노릇하고 사네. 이모님이 좋게 얘기해 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뭘 감사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세상 사는 순리지. 난 그렇게 믿어. 맞아. 엄마, 그래서 나도 뭐 하나 준비했어. 내가 이제 사람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살려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그래 또. 일단 우리 오늘 장사 접자. 그래요 이모, 우리 가요.
어딜 가는데? 가보면 알겠죠. 갑시다. 오랜만에 사장님과 함께 이모를 만나러 포장마차에 갔어요. 간만에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한 그릇 때리니까 속이 따뜻한 게 참 좋더라고요. 사장님과 저는 우동 한 그릇을 해치우자마자 이모님을 들들 볶아 장사를 접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그 1층에 있는 상가였어요. 짜잔. 엄마, 여기 어때? 여기 무슨 식당 같은데? 근데 뭐 손님도 없고 주인도 없냐? 영업하는 거 맞아? 뭐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지. 뭐하러 돈을 써서 음식을 사 먹고 그래. 여기가 바로 엄마 가게거든. 뭐? 여기가 엄마 가게고 여기 9층은 엄마지. 이모는 너무 놀라 저와 사장님을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엄마 스타일로 내가 꾸며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비 오는 날, 더운 날, 추운 날 엄마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엄마 걱정했어? 아니, 그럼 당연하지. 근데 나보다 현석 씨가 더 걱정하더라. 돈도 벌었는데 효도 안 하냐고 얼마나 나한테 잔소리를 해대는지. 현석이 너가 그랬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모 우동을 너무 못 먹었더니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음식 좀 자주 먹으려고. 현석 씨도 곧 이사와. 여기 15층으로. 네, 사장님이 월급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저 빌라 월세 탈출하고 오피스텔로 이사해요. 너무 잘 됐다. 이제 다리도 많이 편해져서 회사도 좀 자주 나가보려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 회사의 주역이니까. 넉살도 늘고 현석이 많이 변했네. 다 두 분 덕분이죠. 그러니까 이모, 우리 여기서 같이 지내요. 사장님의 성공과 효도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이모의 밥상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라더니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배불리 먹으니 힘이 더 나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가고 어렵게 취업해 신데렐라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 장애까지 얻었죠. 세상에 이렇게 복없는 사람도 있을까? 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까? 원망하고 절망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니까 또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인연들을 만나 견고해지고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아무 실현 없이 잘 되기만 했다면 참 좋았겠죠. 근데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생활이 저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 시절 밤잠을 쪼개가며 공부하고 서럽게 빼앗겼던 저의 기회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도 부정할 수 없고요. 모든 시련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단단한 사람인가 보다 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자신감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끈질기게 열심히 살 겁니다. 저를 몰라봤던 사람들이 질투하고 배아파할 만큼 성공해서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배 같은 사람이 되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